예, 과목별 세무조정 중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대비라고 하는 부분은 접대비, 교재비, 사례금 이런 개정 과목에 상관없이 유사한 성질로서 이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접대비에 대해서는 규제 사항들이 제법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 교재에도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접대비에 대한 부분은 접대비가 지출이 되게 되면 이 접대비의 정빙 여부를 구분을 합니다. 정빙이 있느냐 없느냐, 정빙이 없는 경우와 정빙이 있는 경우로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있는 경우로 구분을 하는데요. 정빙이 없으면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송금 불산입으로 보고요. 정빙 없이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접대비는 반드시 정빙이 있어야 된다. 정빙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정빙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 정빙이 있고요. 일반 정빙이 있고 적격 정빙이 있습니다. 적격 정빙. 적격 정빙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산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그 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 뭐 이런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자, 일반 정빙일 때는 또 구분을 합니다. 금액 기준으로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하고 10,000원 이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내인 경우가 있는데 10,000원 초과하는 경우에 이 10,000원을 따질 때 경조비는 20만 원 기준으로 따진다라는 겁니다. 20만 원 기준으로 따지는데 10,000원 초과되거나 경조사비 2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 송금 불산입합니다. 초과 금액이 아니라 전체를 불산입하게 됩니다. 불산입하는데 정빙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타 사회이출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10,000원 이내의 금액하고 적격 정빙 관련되는 접대비는 한도액과 세법상의 한도액과 비교를 합니다. 한도액과 비교해서 한도 초과되는 금액과 이내 금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초과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를 합니다. 이내인 금액은 송금 인정하고 오케이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세무조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복잡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격 정빙을 받았느냐, 일반 정빙을 받았을 때 10,000원 초과냐 이하냐, 또 경조사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세무사랑2 프로그램 입력할 때 모두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 범위를 보면 접대비로 보는 경우에서 다음번에 보면 법인이 도서상품권 및 문화상품권을 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해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접대비로 봅니다. 라번에 약정에 의해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 이걸 대송금으로 볼 거냐는 건데 대송금으로 보지 않고요.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본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특수관계 여부에 불문하고 거래처에서 발생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만약에 뭐 1, 2개월 안에 또는 며칠 안에 부도가 날 지경이다. 그런 경우에 거래처에 채권이 있을 때 거의 절반을 포기하고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나머지 절반은 접대비로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접대비가 아니라 대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번에 법인이 광고 선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뭐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때 광고 선전비는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접대비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물품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에 간다든가 뭐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접대비입니다만은 금액 기준으로 연간 3만 원 이내이면 그러니까 광고 선전 목적으로 봐서 접대비로 안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3만 원 기준도 적용 안 받는 게 있는데 개당 10,000원짜리 이하인 경우에는 가액에 상관없이 총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다 접대비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판매한 상품 제품의 판매 장려금, 판매 수당 이런 부분들 부대 비용에 대해서 전액 송금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사전 약정 여부에 상관없이 전액 송금으로 산입합니다. 자, 접대비의 평가와 송금 귀속 시기에서
접대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를 하는데 현물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 공급 즉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여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신용카드 등 수취 의무 면제 접대비에서 우리는 신용카드 등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1번에 거래처의 매출 폭이 사전 약정이 없거나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뭐 이런 성격들은 원래가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 의무를 강제하게 되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한 걸로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이 직접 생산해서 제품 등으로 접대하는 거 현물 접대비입니다. 마찬가지고요. 3번에 그 상품권으로 제공한 접대비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5번에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지급한 금액, 이 부분도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접대비 한도액은 1,200만 원, 중소기업은 1,800만 원에 2,400만 원에 기본 한도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수익 금액에 적용률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접대비가 2017년도 이전까지 지출된 것이 있다면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로 한도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대비에 대한 관련되는 내용들을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2에서 접대비 관련되는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접대비는 법인 조정에 있는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서 바로 접대비 세무 조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이미 회계 관리에 있는 계정가공 및 적요 등록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적요 내용을 갖고 일반 전표에서 저희들이 전표를 입력할 때 적요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적요를 1번부터 11번까지 여러 가지 적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접대비 계정을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등록되어 있는 이 접대비 관련되는 적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접대비를 정리를 하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프로그램이 그 적요 내용대로 인식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다 라고 해서 적요번호 1번을 사용하게 되면 이 2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6번 적요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경조사비로 인정이 되게 되고 이 금액은 20만 원 기준으로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해서 바로 직부인할 건지 아니면 일반 접대비로 분류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과 9번과 관련되는 부분은 문화 접대비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도 계산할 때 문화 접대비로 분류돼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정 과목들도 적요 관련된 등록되어 있는 적요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특히나 접대비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적요를 반드시 수정하지 말고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적요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게 우리 세무조정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례를 통해서 우리 접대비 조정 내용을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접대비 내용을 갖고 법인조정에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 접대비 관련되는 전표가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관련 자료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료를 불러오게 되면 신용카드 미사용분에 대해서 접대비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조사비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20만 원 초과 경조사비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접대비는 제조, 도급, 판관비 관련되는 접대비가 자동으로 불려져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액과 관련해서는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합계금액은 손익계산서상에 있는 합계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익금액과 관련해서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상에 보시면
그러니까 조정 후 수익 금액이 있는데 이 조정 후 수익 금액은 접대비 세무 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결산서상 수익 금액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합계 금액의 결산서상 수익 금액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수익 금액 중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접대비가 있다라고 하면 500만 원, 5억 원 특수관계 접대비가 있다라고 우리 교재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을 별도로 분리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표는 기본에 있던 자료들을 불러와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가표로 들어갑니다. 가표에서 세무조정을 해야 되겠죠. 세무조정을 하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송금불산입 금액 200만 원이 나옵니다. 200만 원 세무조정 하셔야 되고요. 자, 일반 접대비 한도 계산이 일어나고 문화접대비에 대한 금액이 나옵니다. 문화접대비 우리가 300만 원 지출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전표 입력에도 300만 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519만 195원이 접대비 한도 초과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정명세서가 다 작성이 되고 나면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접대비 중에 신용카드 미사용분과 접대비 한도 초과 금액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미사용액과 접대비 한도 초과로 이렇게 분리하셔서 세무조정을 하셔도 되고요. 두 개 합쳐서 세무조정을 동시에 하셔도 됩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로 해서 한꺼번에 719만 195원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 처분이 둘 다 기타 사회유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접대비 세무조정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기본 한도가 우리 뭡니까? 1200, 1800, 2400에 대한 부분이죠. 1200, 2400에 대한 부분인데 중소기업인지 아니면 일반 기업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어진 자료가 중소기업이 아니라 일반 기업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에 의해서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회사 등록 쪽에서 회사 등록에 있는 중소기업 여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부로 선택을 하시고 접대비를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예라고 눌러주게 되면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접대비는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자료가 정리가 될 겁니다. 보시면 비중소기업으로 해서 세무조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여부 반드시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접대비 관련되는 조정명세서였습니다.